자, 108의 법인 조정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5번입니다. 한양 상사로 꼭 회사를 바꿔서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전자 응용기계 등의 제조 도매업, 도급공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2025년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가 나왔어요. 자, 여기 지금 이제 접대비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요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죠? 네. 자, 지금 기업업무 추진비가 5,800인데, 자, 모든 적격증빙 증명 서류를 수취하였고, 자, 근데 이 중에 대표이사의 개인적 지출 500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송금, 불산입, 그리고 상여로 처리해야 되는 거죠. 개인적인 지출이니까. 자, 그러면 요 직부인한 거 빼게 되면 5,800에서 500을 빼면 5,300인데 4천만 원이 4,300이 한도니까, 그죠? 그러면 1,000만 원이 한도 초과된 거죠. 그럼 1,000만 원은 기업업무 추진비 한도 초과액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접대비라고 되어 있는데 기업업무 추진비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게 또 근래 용어가 좀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감가상각비 700만 원인데, 자, 정기 감가상각비 부인액 100만 원이 있는데 이번에 감가상각비 범위액이 900이에요. 단기에 근데 감가상각비 700을 계산한 거죠. 그럼 시인 부족액이 생겼죠. 그럼 시인 부족액이 생기게 되면 기존에 있던 이 부인액 범위 안에서 추인이 가능하니까 200만 원의 시인 부족액이 생겼으니까 요 있던 100만 원을 추인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법인세 비용은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 유출 처리한다는 거. 근데 재산세 납부한 거는 이거는 이거는 법인세 비용이 아니잖아요. 세금과 공과잖아요. 근데 이걸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해 놓은 거니까 실질적인 법인세 비용은 2천만 원이 되는 거니까 2천만 원만 송금불산입하고 300만 원은 재산세는 우리가 송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그럼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자, 이쪽으로 들어가서, 자, 첫 번째, 자, 접대비 5,800으로 계상해 놨는데 지금 이 문제는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만 작성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어, 그러면 지금 5,800인데 이 중에 개인적인 지출이 500이니까 송금 불산입해야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 기업 업무 추진비, 해답에는 접대비 이렇게 돼 있는데 기업 업무 추진비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뭐 접대비 대표이사 사용분 이렇게도 오답 처리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용어가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입력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기업 업무 추진비, 요거는 대표이사 어, 문제 보면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지출이니까 대표이사 사용분 이런 식으로, 자, 뭐 대표이사 기업업무 추진비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금액은 500만 원이죠. 그럼 이거는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 처분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면 5,800에서 500은 직부인 됐으니까, 직접 부인했으니까 이제 얼마가 남는 거예요? 5,300인데, 그죠? 5,300이 접대비인데 한도가 5,300이 지금 접대비 해당액인데 4,300이 한도니까 1,000만 원 초과했잖아요. 그러면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 초과액. 해답에는 접대비 한도 초과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주시는 게 맞겠죠?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 초과액 이런 식으로 적당한 키워드 입력해서 한도 초과된 금액이 1,000만 원입니다. 자, 이거는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감가상각비 지금 계상한 게 700인데 한도가 900이에요. 그러면 200만 원만큼 시인 부족액이 생겼으니까 요 정기 감가상각 부인액은 그 시인 부족액 범위 안에서 추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인 부족액이 생겼을 때 정기 부인액 요 금액을 추인할 수가 있는 거죠. 요 범위 안에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정기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을 송금 산입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정기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뭐 이런 식으로 금액은 100만 원이죠. 이건 유보 발생이에요? 유보 감소예요? 그렇죠. 추인이니까 유보 감소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법인세 비용은 송금 불산입이죠. 법인세 비용은 송금 불산입입니다. 근데 300 재산세 낸 거는 송금으로 인정이 되니까 2천만 원만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 유출로 소득 처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장을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기부금 조정 명세서에 기부금 입력 탭과 기부금 조정 탭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번호 입력은 생략할 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기부금 조정 명세서로 들어가신 다음에 우선 불러오기를 하면은 대부분은 데이터를 줘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사립학교 장학금 이거는 특례기부금이죠. 특례기부금. 국방원금도 특례기부금이에요. 종교단체는 일반기부금이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수정 눌러서, 자, 이 문제는 조금 어렵진 않았는데, 지금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상에 차감소득금액 내역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송금불산입된 게 없으니까, 이 금액 그냥 넣으면 되는 거죠. 이월결손금 입력하면 되는 거고, 자, 요거 1억, 1억 2천, 1억 1천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당기순이익이 문제 보시면 1억인가요? 네, 1억 넣어주시고, 그 다음 입금산입액이 1억 2천, 송금산입액이 1억 1천 되었죠? 여러분, 자, 이렇게 입력하고 기부금 조정 눌러서 결손금. 자, 결손금이 1억 1,500이죠. 1,500, 1,500.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저장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자, 문제에서 지금 이걸 뭐 과세표준 세액조정계산서에 반영하라 이런 것도 없고, 그죠?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더 이상 뭐 하라는 언급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하라는 데까지만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문제 보시면 기부금 입력 탭과 조정 탭만 작성하는 거니까 다른 건 하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저장 잘 눌러주시고요. 해답에도 그림을 캡처해 놨으니까 참고해서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가 업무용 승용차 관련된 문제입니다. 요거는 제가 사전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입력을 해놨으니까 설명 듣고 그대로 한번 입력해서 세무 조정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양 상사의 당해년도 25년도 업무용 승용차 관련 자료이다. 아래에 제시된 자료만을 반영해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하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명세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 보고 이제 그대로 넣으시면 되는 거죠. 자, 업무용 승용차 등록으로 가서 자, 문제 보시면서 제가 미리 사전에 입력을 해놨습니다. 저는 좀 시간 관계상. 자, 여러분들께서는 요 화면 잠깐 멈춰놓고 차분하게 입력하고 또 맞춰보시면 좋겠죠. 자, 보면 지금 101이고요. 입력하시고 차량 번호가 382 수 3838이에요. 그리고 아폴로 차종 나와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요거 보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쭉. 자,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지금 둘 다 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유의 차량이니까 차량 운반구 고정자산, 우리 고정자산이고요. 취득일자는 아폴로 같은 경우에 문제 보시면 3월 10일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얘네들은 보시면은 다 뭐예요, 여러분? 대표이사이고 여기 보시면은 다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다라고 나와 있죠, 둘 다.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로 800번대로 구분하시고 자가. 보험 기간은 거기 나와 있는 거 보시면 2025년도 4월 10일부터 2026년도 4월 10일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운행기록부 사용한다고 되어 있고요. 운행기록부 사용하고 출퇴근 사용 여부여 둘 다 마찬가지죠. 그대로 이렇게 해서 여여 해주시면 되는 거고 거기 22,000km 나와 있는 거 입력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주행거리. 자, 그 다음에 또 아폴로 말고 지금 요 카이10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렇죠? 그러면은 차량 번호가 160-5-8325 이렇게 입력하시고 차종은 카이 10이라고 되어 있고 자, 차량 운반구 자가입니다. 그리고 800번대라고 되어 있고 취득일이 2023년도 1월 1일 그 다음에 보험 기간이
언제예요? 1월부터 12월까지 그대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운행기록부 작성하고 출퇴근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요 업무용 승용차 등록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죠? 그렇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들어가서 자, 새로 불러오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불러옵니다. 자,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거 보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거기 주행거리 22,000km 이렇게 넣어주시면 업무 사용 비율은 100%. 아폴로 하고 있습니다. 취득가액 거기 보시면 얼마예요? 7,500이죠. 7,500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감가상각비 1,125만원 여기 1,125만원, 유류비 320, 자동차세 80, 보험료 150. 이거 잘 보시고서 여기 입력하면 됩니다. 80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렇게 입력하시고 다른 자료 없고요. 자, 그리고 카이10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자, 여기 보면 취득원가 15,000, 15,000km니까 업무 사용 비율은 100% 하시면 되고요. 취득가액 4천만 원 여기. 감가상각비,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여기 놓으시면 감가상각비 문제 보시면 800, 유류비 200, 보험료 110, 자동차세 45만 원 이렇게. 맞죠?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조금 특이했던 거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문제와 좀 다르게 요게 있어요. 자, 올해 12월 31일 날 요 카이10 차량을 600만 원에 처분했대요. 생계와서 적법하게 발급했고 처분일 현재 감가상각 누기액 2,400이고 처분 손실이 1,000만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시잖아요. 그럼 요런 게 나오시면은 요 양도가액 요 자료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처분 손실에 대한 요 한도 적용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양도가액은 600이라고 나와 있고요. 취득가액이 4,000이죠. 감가상각 누계액 2,400. 여기 취득가액 4,000, 감가상각 누계액 여기 지금 2,400. 요거 그대로 잘 보고 입력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여기 이제 또 세무조정해야 될 금액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여기까지 해주시면 돼요. 한 다음에 조정 등록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산출돼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어차피 짧은 시간 안에 이걸 다 풀어야 되잖아요. 세무1급, 전산세무1급이 90분 시험이니까 할 게 많은데 시간이 여유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딱 여러분 딱딱 정리해가지고 바로 조정하고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지만 시간 내에 문제 풀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해서 너무 이걸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 이렇게 해서 딱 정형화 시키면 되는 거죠. 그럼 요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 눌러서 여기 지금 송금 불산입된 거니까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만큼 어차피 이건 채점이 안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막 그 해답에 있는 것처럼 일일이 다 쓸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그래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된 거는 이건 자차니까, 그죠? 자가차니까 유보 발생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처분 손실 200만 원 한도 초과됐잖아요, 그죠? 이거는 기타 사유 유출로 소득 처분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에서 200만 원은 기타 사유 유출로 이렇게 해서 소득 처분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건 뭐 외워야죠, 여러분. 그죠? 처분 손실 한도 초과액은 기타 사유 유출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그냥. 자가 소유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유보로, 유보 발생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장 잘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정을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반영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계산할 때 이건 제외되는 거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요. 특수관계자. 이건 입력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이제 비특수관계자 일반 차입금에 대해서는 요건 반영해 주셔야 되는 거죠.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계산하려면 자, 모든 전년도에 2월 된 거니까 입력하실 때 정기 2월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가지급금, 여러분. 가지급금은 지금 작년 6월 13일이니까 1월 1일로 가지급금 전기 2월로 반영하시면 되는 거죠. 2천만 원. 자, 그 다음에 이자 수령한 건 없습니다. 되게 간단하게 나왔죠. 자, 그러면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에서 들어가시고요. 자, 가지급금인데 회계 데이터 불러오기 하시면은 일부 불러오는 경우도 있어요. 안 불러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보니까 불러오네요. 자, 그래서 문제 보시면은 아니면 직접 입력을 하셔도 상관없고요. 불러오기가 되면 불러오면 좀 더 빨리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천만 원 가지급금 1월 1일이죠. 예, 작년 거니까 올해 시점에서는 1월 1일부터 적수 계산하시는 거고 차입금 누르신 다음에 이것도 불러오기를 해보면은 불러와지긴 해요. 이렇게. 자, 근데 다른 건 다 지워버리고 F5번 눌러서 우린 지금 순양은행 것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순양은행 것만.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차입금에서 여기 지금 순양은행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율이 다르니까 지금 이게 5천만 원 한 번에 불러왔는데 이건 따로 이제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였었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수정하면 되죠. 뭐 3천만 원에 9%니까 뭐 3천만 원, 그죠? 대변에 3천만 원, 3천만 원에 9% 이렇게 해서 요것만 수정해 주시면 되죠. 뭐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여러분? 자, 2천만 원짜리 그죠? 이거는 정기 2월 거고 2025년도 해서 요거 2천만 원. 요거는 이자율이 7%.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불러오기 했을 때 불러와 주셨으면 그걸로 이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여러분이 입력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계산으로 되어 있고 자, 요거 눌러주시면은 여기 지금 적수가 계산이 됐고요. 이렇게 반영됐단 말이에요. 또 갑지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나왔던 문제죠. 그러면 조정 목록 누른 다음에 자, 컨트롤 C, 컨트롤 V 눌러서 인정이자 자,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이거는 대표자 상여로 이렇게 소득 처분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간단하게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여기 정리해 주시고요. 자, 문제 5번입니다.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조정을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반영하시오. 확정급여형에 가입되었고 신고 조정에 의해서 송금 산입한다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변동 내역이 있어요. 4천만 원인데 정기 말에 부인당한 게 700이 있고요. 추계액은 자, 이 둘 중에 큰 금액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근로자 퇴직금 보장법에 의한 추계액과 요 추계액 둘 중에 큰 거. 그러니까 1억으로 추계액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퇴직연금 운영자산에 대한 기초, 그다음 감소, 단기납부, 기말잔액이 나와 있고 요 4천만 원 감소한 거는 퇴직급여로 처리를 했지만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퇴직연금 충당금을 지급한 거니까 송금 불산입 유보 감소로 추인을 해야 되는 거죠. 요 4천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거 잘 찾아서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퇴직연금 운영자산 T계정 보시고 자, 기초 퇴직연금 운영자산이 7천만 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퇴직연금 운영자산 감소한 게 4천이죠. 이걸 퇴직급여로 처리했는데 이건 퇴직연금 충당금을 준 거니까 우리 법인세법상 이건 송금불산입 유보 감소로 우리가 해야 될 거고 있다가 자, 그 다음에 퇴직금 예치한 게 납부한 게 2천이라고 T계정에 나와 있으시죠. 제가 지금 뭐 보고 한 거냐면 요 T계정 보고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장부상에 지금 퇴직연금 운영자산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거를 법인세법에서는 신고조정으로 송금 산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고조정으로 송금 산입한 게 얼마냐라는 거죠. 그죠? 자, 기초연금충당금 송금 산입한 거. 자, 문제 보시면은 자, 요 기초했던 거 7천만 원만큼 송금 산입을 했대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7천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4천만 원 가져갔으니까 퇴직연금 충당금이 차변에 준 거죠. 법인세법상으로 보면. 근데 이걸 퇴직급여로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퇴직급여 했으니까. 송금불산입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여기다가 어떻게 어떻게 썼어요, 여러분? 요거는 정기 퇴직 퇴직연금 충당금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거나 뭐 해답에 있는 것처럼 정기 퇴직연금 운영자산 이렇게 하거나 상관없어요. 그죠? 자,
이건 전년도에 대변에 쌓여있던 퇴직연금 충당금으로 준 건데 4천을 회사는 이걸 퇴직급여 비용 처리했으니까 송금불산입하고 유보 감소로 추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맞죠? 해답에는 정기퇴직연금 운영자산 이렇게 돼 있는데 같은 의미예요. 그죠? 예. 상관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명칭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놓고, 그죠? 자, 그 다음 퇴직금 추계액은 둘 중에 큰 거니까 1억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큰 거니까. 자, 퇴직급여 충당금의 장부상의 기말 잔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으시죠? 여기 보시면은 4천이라고 나와 있고 이 중에 700은 인정받지 못한 거죠. 4천만 원이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되어 있고 이 중에 기말에 인정받지 못한 금액이 얼마다? 700이다. 이렇게. 맞죠?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장부상 그러니까 결국엔 세법 법인세법상 퇴직급여 충당금 인정받은 금액이 3,300이에요. 그럼 추계액 1억에서 3,300은 이미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인정받았으니까 나머지 6,700을 최대한 우리는 만약에 적금하게 되면 이걸 송금으로 산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누적으로. 그죠? 이렇게. 근데 이 6,700 중에 이미 7천을 송금 산입했고 4천을 줬으니까 남아있는 게 3천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3천만 원은 송금 산입이 된 거죠. 그럼 6,700 중에 3천을 빼면 나머지 3,700이 최대한 올해 인정받을 수 있는 송금 산입액인데, 그렇죠? 근데 지금 은행에다가 적금 넣은 게 예치한 게 2천이니까 이 적금한 범위 안에서 2천만 원만 우리가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장부에다가 계상을 안 했죠. 왜? 회계 기준에서는 퇴직연금급여, 퇴직연금 충당금 이런 계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장부에다가 분계를 따로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고 조정에 의해서 이 2천만 원을 송금 산입해서 퇴직연금 충당금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건 유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정 등록 눌러서 회사가 계상한 건 없지만 송금 산입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다가 퇴직연금 충당금 이렇게 해요. 퇴직연금 충당금 이렇게. 거기 해답에는 뭐 퇴직연금 운영자산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2천만 원만큼 유보 발생으로 잡아 놓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 퇴직연금 충당금을 만약에 그 다음 연도에 가서 지급을 했다. 차변으로 줄었다. 그럼 그때는 유보 추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유보 추인이 되겠죠. 괜찮을까요, 여러분? 이게 퇴직 연금 충당금, 퇴직연금 조정하는 게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하는 게 내용이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그래서 그럼 이 부분도 어, 기본 강의에 제가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죠? 법인세법 그 전산세무일급 법인세라고 해서 그 올려놓은 거에 그 퇴직금 쪽을 한번 봐주세요. 퇴직급여 충당금하고 그 퇴직연금 충당금 조정하는 거 제가 강의로 올려놨거든요. 그걸 한번 꼭 봐주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한 얘기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보고서는 제가 지금 한 얘기들이 이해하시는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강의를 꼭 좀 한번 강의를 뭐 1.2배속으로 이렇게 쭉 보신다든지 해서 이렇게 분계 비교하는 식으로 제가 다 올려놨으니까 꼭 검토 부탁드릴게요. 그걸 들어야지 여러분 요 기출문제가 이해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 저장을 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정리하면은 다 한 거죠. 그래서 전산세무일급 법인 조정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